정부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앞에 정부가 굉장히 나쁜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요. 나쁜 정책이라는 거는 뭐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의미는 아니고요. 시장 선택을 좀 존중하고 시장 가격 올라가는 걸 존중했으면은 그에 따라서 공급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주고도 해결되고 가격이 안정됐을 건데 그 가격만 바라보고 공급을 빨리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임대차 입법 있잖아요. 2+2. 이게 굉장히 나쁜 정책이에요. 이게 시장의 수요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 정책이잖아요. 시장에 머물 수 있게 있잖아요. 이 머물게 한다는 것 자체가 수요를 키우는 거거든요. 지금 겉으로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잖아요. 전체도. 근데 이게 평온한 게 아니고요. 뒤에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고요. 봐라 이제 안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잠시잖아요. 시장 길게 봐야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 있고요. 또 뭐냐면 그 세금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 공실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분양받아서 입주하는데 3년 걸리잖아요. 근데 2+2 해놓으면은 얘를 팔고 가면 안 되죠. 4년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물건을 못 내놓는 거예요. 시장에 매물을. 그러니까 얘 공실인 거예요. 이런 물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옛날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공실을 없애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없애라. 없애면은요, 정말 매끄럽게 돌아가요. 1년 하고 있으면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있으면 10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유동성을 주는 거예요, 유동성. 그죠? 유동성을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위기에도 안 빠지고요. 시장이 굉장히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세도 월세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서민의 주거 안정 이런 건 좀 약간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안정되게 돼 있어요. 물량이 많은데 어떻게 돼요? 아니, 놓을 수 있는 물량도 못 놓잖아요. 있는 물량도 시장에서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시장에 얘는 공실이고 얘는 한 개 물량 나와 있다고. 원래 두 개가 돼요, 물량이. 근데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물량이 엄청 늘어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된다니까요. 뭐 몇 개월짜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인자금을 10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10년에 대한 주거의 그 안정을 보장받고 어떤 분은 그 10년을 갖다가 그 돈으로 또 안전한 투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다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죠. 제가 보면 그걸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시장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죠. 2+2는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땡큐예요, 사실은요. 매매가의 상승과 하락의 이 폭을 굉장히 심하게 만든다니까요. 큰 하락장도 만들고요, 큰 상승장도 만들어요. 시장 구조에 의해서 수요를 너무 많이 모으기 때문에.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해외 나가면은 한 달도 계약할 수 있어요. 1년도 계약할 수 있고요. 해외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외국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유롭게. 근데 다음 시장에는 이 구조가 2+2 뭐 서민을 위한다는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정책하게 되면은 당장은 많이 떨어져요. 다음 또 많이 올라요. 또 많이 떨어지고 또 많이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니까. 2년 후에는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됐죠. 이번 시장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장에 우리가 지금 급하게 떨어지는 이유도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급하게 떨어집니다. 급하게 떨어졌다가 다음에 또 급하게 올라요. 이 시장 구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정부의 잘못이에요. 순수하게 정책의 잘못이에요. 정책의 잘못. 문재인 잘못. 네, 뭐 문재인 잘못. 지금 여당에서 이거 한 개씩 풀고 있잖아요. 조금씩 풀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다 돌려야 돼요. 다 돌려도 지금 시장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임대차 2법, 3법 이런 거는 없애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이미 지금 또 했겠죠. 적용해서 이미 이제 거의 이제 4년째 돼가고 있는데 지금 또 안정돼 있잖아요. 바로 안정됐죠.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는 사실은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논리적으로 뒤집어서 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또 일반 시민들도 이거 뭐야 했더니 되네.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정책이다. 오히려 굉장히 시장이 안정됐다가 굉장히 악화됐다가 그런 시장을 반복된 시장이죠. 2년 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2024년도가 제가 이제 조금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2024년도에. 23년도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년은. 22, 23, 24 하면 수요가 3년치가 모이잖아요. 새로 늘어난 수요가 이제 3년치 모이면은 시장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추적선 없어질 걸 보고 있고요. 종부세는 아마 명목상 정도는 만들어 놓고 디스카운트. 세율은 굉장히 낮은 세율을 아마 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의 종부세로는요, 이 주택시장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절대로 이 시장을, 주택시장을 끌고 갈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지난 우리 촬영 때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하락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1, 2년 뒤에 되면 이 임대 문제가 막 다시 크게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다시 투자를 이제 뭐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풀릴 거예요. 또 비과세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 양도세, 한시. 5년 뭐 비과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런 정책도 필요 없다니까요. 강화도면 되는데 시장 알아서 스스로가 정화작용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정책이 개입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보니까 그 하락장 때 이렇게 쫙 하나씩 조정 하나씩 풀어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강남 3구 네, 풀어주고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예. 됐던 것 같아요. 수송도 늦게 풀었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조정지역도 지방부터 풀었잖아요. 네. 서울은 놔두고. 네. 근데 서울 풀어도 서울도 안 올라요. 내가 볼 때는.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세종도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예. 약간 되게 신중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투자자가 다시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책 하신 분들 생각이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풀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시장이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상승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세금을 끼워 넣는 수익이 나와야 돼요. 아직 그게 못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좀 정리를 하자면 공급이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네. 여전히 네. 해결된 게 네.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라는 변수가 튀어나온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 규제로부터 시작된 네. 이런 이제 위축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 네. 금리의 상승이 여전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의 이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보시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가 멈추기만 해도 네. 조금씩 이제 시장은 바뀐다. 바뀔 수 있다. 바뀐다. 작은 도시부터 바뀐다. 작은 도시부터 바뀐다. 네. 작은 도시부터 투자를 하면 되겠고. 공급이 작은 도시들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공급이 적으면 수익률을 빨리 만들어내니까. 네. 수익을 빨리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니까.